2024년 12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올해 마지막인데 잘 지냈어요? 뭔가 2024년은 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총 수입은 279만 4,357원이고요. 지출은 39만 1,900원 했습니다. 그래서 240만 하고 2,457원을 남겼고요. 자, 이렇게 2024년이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랐습니다. 2024년 뭐 한지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한 해가 끝났네요. 뭔가 2025년에는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 2025년에는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2024년에는 총 수익이 3,700만하고 38만 3,292원이었고 돈은 800만하고 83만 5,010원 썼습니다. 그래서 총합 남긴 돈 2,854만 8,282원을 남겼고요. 2024년 11월 계좌는 1억 5,934만 9,550원이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오면서 1억 6,936만 340원이 됐어요. 총합 968만 6,790원이 플러스 되면서 현금은 240만 2,457원이었죠. 투자 수익은 728만 4,333원이었습니다. 2023년 계좌 제가 유튜브에서 따왔죠. 2023년에는 1억 2,040만 하고 8,624원이었으니까 24년에 1억 6,936만 340원이 되면서 총합 4,862만 7,716원을 상승했습니다. 현금 채굴은 2,854만 8,281원이고 올해 투자 수익은 2,000만하고 79만 434원이네요. 자, 이게 1년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 남은 걸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 다 파란색 됐죠. 이거 보고 황은호 진짜 주식 도구 못하네 이러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국장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상위 10% 안에 드는 겁니다. 미장에만 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 국장에서 수익률 마이너스 한 10% 내외로 있다? 이러면 진짜 완전 찐고수예요. 이거 또 중국이고 중국도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이번 달에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긴 했잖아요. 중국도 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한국 환율이 박살나면서 한 해지가 됐어요. 한 해지 하려고 중국 돈을 산 건 아니거든요. 노린 건 아닌데 어떻게 뭐 됐어요. 미장 최고야. 여러분들 요즘 미장에 너무 빠져 계신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 준비해온 얘기들이 있죠. 계엄령 이후 내가 코스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희원이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레버리지 갈기지 마라. 곧버스 숏버스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친구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건 어차피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투자, 배수 투자 있잖아요. 뭐 테슬라 2배. 배수 투자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완전 순식간에 죽을 수 있어서 그래요. 다른 주식도 코인도 상패하면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레버리지 죽는 것만 강조해요? 이런데 예를 들어서 2배의 레버리를 탔을 때 50%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가 되면서 죽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배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 약간 좀 극단적으로 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계약권 100배를 쓰다 생각해봐. 그럼 1%만 떨어져도 넌 죽는 거야. 그쵸? 근데 사람이 이게 문제가 레버리지 맛을 들리면 이 계약권 개수를 계속 늘려가요. 그럼 점점 죽을 확률이 높아져. 예를 들어서 킹갓 엔비디아를 샀어도 킹갓 테슬라를 샀어도 두 배수를 샀다 생각해봅시다. 단기적으로 수익률 마이너스 50%를 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배를 샀으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못 누릴 수도 있어. 물론 뭐 진짜 두 배 레버리 탄 사람들은 아닌데 안 죽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뭐 단순히 이제 포인트 얘기는 그겁니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분리해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란 게 덧셈 평균이 아니라 곱셈 평균으로 계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 떨어졌어. 근데 그럼 원 가격으로 돌아오려면 얼마 올라야 돼? 10% 오르면 원 가격이 되나요? 원래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0% 떨어지고 10% 오르면 원가가 돼야 되잖아. 예를 들어 만원짜리 주식이 있어. 10% 떨어지면 얼마예요? 9,000원이죠. 근데 여기서 10% 오르면 얼마야? 9,000원에 10% 오르면 얼마예요? 9,900원이죠. 분명히 10% 떨어지고 10% 올랐는데 원가가 안 돼. 신기하죠? 그럼 만원이 되려면 얼마 올라야 돼? 한 11점 몇 %는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보다 더 올라야 원가가 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10% 올랐어. 만에 10% 오르면 얼마입니까? 11,000원이죠. 근데 11,000원에서 10% 떨어지면 얼마야? 만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1,100원 떨어지면 9,900원이죠. 이상하단 말이야. 분명히 똑같이 10% 오르고 10% 떨어진 건데 원가가 안 돼. 오히려 손해야. 좀 더 계산을 쉽게 해보면은 50% 떨어지면은 어때? 만원에서 50% 되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5,000원에서 만원 가려면 얼마 올라야 돼? 2배 돼야 되잖아요. 100% 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떨어지는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하면은 시간이 적이 돼요. 이 주식이 계속 10% 떨어지고 10% 올라. 계속 반복된다 생각해봐. 그럼 만원에서 9,000원 됐죠. 그 다음에 얼마야? 12% 오르면 1080원이죠. 그럼 이렇게 계속 계산하면은 주식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한단 말이야. 복리로. 내가 만약에 2배 레버리지를 샀어. 그러면 어때? 20% 내렸다가 24% 오르겠죠. 2배니까. 근데 가격이 어떻게 돼? 만원에서 20% 떨어지면 8,000원이죠. 근데 여기서 24% 올라봐야 9,920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돼? 이렇게 되죠. 분명히 같은 주식인데 레버리지 안 산 것만으로 누구는 복리 수익률을 누리는데 누구는 2배 레버리지 타니까 갑자기 뭐 가닥 0원을 향해 치닫아. 엄청 이상하죠. 똑같은 주식인데 그것도 무려 2배 레버리지를 산 건데 이게 이제 곱셈 평균의 함정이죠. 곱셈 평균은 시간이 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갈 때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아무리 좋은 주식을 골라도 시간이 나에게 적이 되는 투자라서 개인에게 진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레버리지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냐면은 레버리지 투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걸 상승장에서 시작해. 그렇잖아. 하락장에서 주식 수익률에 맞들려가지고 레버리지 태우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야. 보통 이제 불맛을 보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보통 잘못 껴서 문제예요. 이 주식의 문제가 뭐냐면 보통 하면 벌어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주식은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하면 다 돈 법니다. 거의 못 버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거의 다 벌어요. 거의. 그 문제가 거의 다 벌기 때문에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이 들어. 엄청 재밌거든. 막 처음엔 무에서 막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10만원 벌었는데 막 주식 넣어둔 거 레버리지 태워둔 거 막 2배씩 상승하니까 막 하루에 뭐 20, 30만원 100만원씩 그냥 벌려. 뭐 월급도 막 그냥 들어와. 그래서 막 내가 막 망가져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의 장점이 연속 상승장에서는 복리 효과가 훨씬 커요. 내가 녹아내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이제 만족 못하는 몸이 돼버리는 거지. 그냥 주식 사가지고 태우면은 월급 하루 만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래 되면 문제죠.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박장에서 상승장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모두가 수익 보는 구간에서 난 레버리지 더 본 것뿐인데 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이 들고 이제 일상생활에 적응이 안 되기 시작하죠. 이래 되면 진짜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웬만해서 돈을 다 버는데 왜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패가망신 당한 사람이 많냐면은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단 한 번 실패하면은 죽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 내가 뭐 1000%, 10만%, 뭐 100배, 1000배, 10,000배 벌었다 쳐. 뭐 내가 1억 넣었는데 이게 100배 돼가지고 100억 벌었다 칩시다. 근데 수익률 겨우 마이너스 100% 한번 찍으면 난 전 재산을 잃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100% 한번 찍으면 나는 그냥 쫑이야 쫑.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 투자에서 이미 먹은 친구들한테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 먹었으면 된 거 아니? 벌었잖아. 너 나보다 수익률 높음? 나 벌써 이만큼 버. 투자 수익률에서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자코 취급받으면서 이 말이 그냥 기등에도 안 박혀요. 투자 수익률만이 투자의 실력의 지표면은 1년에 20%밖에 못 보는 오렌 버핏 같은 할아버지는 그냥 동네 옆집 할아버지죠. 하루 단위로 수익률을 체크해서 보면은 저조차도 하루 단위로 보면 오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앞서는 날도 있을 텐데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자 수익률만이 실력의 지표는 아니다. 아무리 계속 잘 먹어도 단 한 번 실패하면 죽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레버리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대의 수익률을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 친구들도 기대의 수익률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교하면 투자는 마치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데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팔지 않는 거라던데 제 생각에 투자에서 어려운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괴물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괴물, 그러니까 급등주 사고 싶고 레버리지 사고 싶고 하락장에서 곧버스 사고 싶어하는 이 내 마음속의 괴물을 우리 속에 가둬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 주식이 문제가 머리통에다가 러시안 룰렛을 하고 팡팡팡 쏘는 행인데 이게 사람이라면은 러시안 룰렛을 한 두세 방 쏴봐. 그럼 총알이 발사가 안 됐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총알이 다음에 발사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점점 더 무서워져야 되잖아. 그쵸? 그럼 더 무서워해야 되는데 투자에서는 계속 쏴도 발사가 안 되면은 이상하게 막 자신감이 뿜뿜해져요. 이제 발사가 될 때쯤 됐지 않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총 고장났나? 라는 생각해요. 이 총에선 총알이 안 나오나? 나는 투자의 신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 총알 한 방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머리통에 계속 총알을 쏘고 있는데 안 나온다면 점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은 머리통에 대고 쏘지 말고 언제나 발에만 쏴야 돼. 발에는 구멍 좀 뚫려도 살 수 있잖아.
있잖아. 내 총 고장난 것 같음. 너 총 고장 안 났어요. 너 총에 총알 확실히 들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총알이 계속 발사 안 되면 점점 조심하십시오. 역시 돈 잘 벌리네. 번 거 또 놓고 번 거 또 놓고 이러면 언젠간 총알 발사되면 죽는 거죠. 100만원 넣어서 10만원 벌었네? 150만원 넣어볼까? 15만원 벌렸네? 그럼 200만원 넣었으면 20만원이네? 300만원 넣었으면 30만원이네? 내가 이제 전재산 올인해볼까 하면 그때 당 발사되는 거죠. 꼭 전재산 놓고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되는 타이밍에 막 이상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니까. 제가 뇌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변동성이 커지면 뇌도 같이 망해요. 그냥 주식을 해도 호가짱 안 쳐다보고 있으면 못 빼기겠는데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샀다? 아니 이거 호가짱 안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레버리지 타고 호가짱 보고 살면서 먹으면 먹는 대로 평범한 수익률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돼버리고 하락하면 2배씩 하락하니까 엄청난 마이너스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일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지. 내가 만약에 이 차트만 보고 살다가 10년 뒤, 20년 뒤에 40살, 50살 돼가지고 내가 이 차트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 깨달으면 어떡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40, 50세 때 이제 뭐 팀장, 과장, 회사에서 내노란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주식 차트만 보고 한 10년, 20년 살았어. 근데 나는 차트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어떡할 거냐고. 남들 이제 열심히 막 영어 공부하고 전문적인 공부해가지고 자격증도 많고 열심히 사람다운 사람 됐는데 난 차트만 보고 10년 살았으면 리볼버 구해야지. 그래 리볼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자 그래서 책 한 권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 투자자의 회상인가 이 책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때 내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60대 돼서는 머리통에 리볼버 쏘고 자살하는 엔딩. 참 진짜 누가 이거 소설이라고 해도 욕먹을 정도로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년에 한 50대 60대 돼가지고 머리통에 리볼버 안 겨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숏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숏을 치면은 이것도 시간이 나의 적이 돼요. 그렇잖아. 인간은 계속 발전하는데 왜 인간은 퇴화할 거란 것에 돈을 거냐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시간이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주식만 하란 소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최대한 그냥 주식 사두고 내가 주식의 시간을 안 뺏길 수 있고 나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데에 매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밖에 사회생활하는 거지 그 뒷구석에 박혀가지고 주가 차트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가 차트장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내가 주가 차트장 쳐다보고 주가 차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아니란 말이야. 한 4천만 명, 5천만 명 중에 한두 명일 텐데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보통 당신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런 천재라면은 어차피 같은 범인이 이런 말 해봤자 여러분들은 안 듣겠죠. 그리고 숏이 인간 퇴화에 돈을 거는 거잖아.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는데 내가 만약에 일본에 돈을 걸었어. 그럼 그 사람은 일본을 응원하게 돼요. 왜냐고? 내 돈이 일본에 걸렸으니까. 내가 만약에 퇴화하는데 돈을 걸잖아요. 그럼 인간 퇴화하라고 응원하게 돼요. 이거 진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숏에다 돈을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비관론자가 돼버려.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은 숏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숏을 치는 순간 나는 인생 멸망론자가 돼.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론자가 돼버려. 코스피 숏은 신이야. 그러니까 코스피 숏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럼 코스피는 퇴화할 것이란 것에 돈을 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한민국 망해라에 그냥 응원하게 돼. 그러면은 진짜 내가 박살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인들이 다 열심히 살죠. 그러니까 전 지구인들이 퇴화할 것이란 것에 베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너무 틀어져 버려. 사람은 언제나 늘 옆 사람들은 발전한다 생각하고 내가 뒤처지지 않게 나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숏 레버리지 태운다. 그냥 주식에 레버리지 태워도 죽는데 만약에 숏에 레버리지를 태운다? 제 생각인데 아마 내가 절찬리 싫어하는 원수가 있다면 숏 레버리지는 한번 추천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사고 팔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반대라고 했죠. 반대는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사파라는 거 차트 보고 있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대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낫다 생각해. 아니면은 뭐 책이나 읽던가 운동이나 하던가 이게 낫지.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모니터 하나 쳐다보고 살면 테슬라 주가 1분 차트 틀어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거 왜 보고 있냐고 시간 아깝게. 또 사팔의 두 번째 문제 이제 수수료 문제가 있죠. 이건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 사고 팔고 하는데 살 때 수수료 팔 때 수수료가 들잖아요. 계속 사팔 하면은 이 수수료가 계속 나가요. 비드오버 스프레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3,700이라 삼성전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53,700원 돼 있으면 어때? 우리는 어디서 사야 돼요? 53,800원에 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53,700원 돼 있는데 우리가 팔려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53,600원에 팔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비드오퍼 스프레드죠. 이게 자주 거래하면 자주 거래할수록 이 묘한 틈에 대한 손실이 계속 누적돼요. 예를 들어서 꾹 돈 모으다가 1%에서 20% 돼가지고 한 번 판 사람이랑 1에서 2% 된 거 20번 먹은 사람 수익률 비교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수수료 마이너스 비드오퍼 스프레드 마이너스 해가지고 수익률이 20% 그냥 한 번에 판 사람이 한참 못 미치게 되죠. 물론 내가 이제 사팔의 고수다, 오를 때만 기가 막히게 팔고 떨어질 때만 기가 막히게 사가지고 사팔 고수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저번에 말했지만 대한민국에 한두 명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학적으로 제일 유리한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 생각했을 때, 난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사팔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묻어두는 게 낫다. 수수료적으로도 이득이고 이제 비드오퍼 스프레드적으로도 이득인. 그리고 다음으로는 희원이가 얘기했던 계엄령 이후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제 생각인데, 저는 계엄령 이후로 코스피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엄령이 한 2월 언저리쯤 터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솔직히 계엄령 터지고 주식이 얼마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검색해도 2,400 언저리 나올걸? 한번 검색해볼까? 그쵸, 2,404죠. 그러니까 계엄령 터지고도 뭐 그렇게 뭐 코스피가 떨어지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전쟁이 터져도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거의 락바텀이라 생각합니다. 코스피 PR이 13.87이고 코스피 PBR이 0.86이래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원가도 못 받고 있다는 건데, 동네 감자탕집이 상장해도 이것보단 더 멀티플 쳐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뭐 신제품 내놓을 것보다 감자탕 신제품 나오는 게 더 사람들 기대감이 크다는 거잖아,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진짜 매수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PR은 30.29라는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방금 몇 배죠? 2배가 넘죠? PBR은 5.21이면 대한민국의 몇 배야? 한 방금 나온 거 한 7배 됩니까? 물론 미국의 PBR은 뭐 생산 기지를 안 가지고 있고 외부에 둔다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5.21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달 자료에서 썼던 건데, 지금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이 역대 최대라고 한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의 돈 중에 한 80%인가? 근데 그게 미국 시장에 몰려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물극 필반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거든요. 모든 것은 극에 다르면은 반드시 변한다라는 뜻인데, 이 정도 왔으면 진짜 극의 극 정도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해요. 환율도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환율도 지금 너무 높고, 이 고층 빌딩 위에 올라가는 건 저에겐 너무 무섭습니다. 전방 환율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한 2, 3일 전 자료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 1470원 돼 있지 않을까요? 맞죠? 1470원쯤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1470원. 네! 1470원대죠. 3전 매출의 4분의 1인 브로드컴이 시총 세계 9위인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그러니까 늘 말하잖아요. 지금 약간 버블 같다고. 좀 미국 시장이 좀 버블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못 나간다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랑 일본 말에 베팅 금액이 너무 많다는 느낌. 이 정도면 저는 미국에 베팅 못 하겠습니다. 이번마 뭐 한국 이게 뭐 베팅률 87배에 돼 있으면은 솔직히 뭐 이번마에 걸만 또 하잖아요. 그렇고, 자, 또다시 목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송 자료 준비한 건 다 얘기했고, 제가 2022년 목표가 1억 2천이었는데 실패했고요. 2023년 목표가 1억 4,400인데 실패했고, 2024년 목표가 1억 8천이었는데 1억 6,900으로 1,100만 모자라서 실패했죠. 근데 2025년 목표는 2억 2,220만 2,222원이에요. 뭔가 홍진호 형님도 생각나고, 근데 저 느낌이 좋아요. 뭔가 내년에는 목표 금액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연속 실패했는데 솔직히 4년 연속 실패하진 않겠죠. 3년 연속 실패했으면은 한 번 정도 성공할 때도 안 됐냐? 자, 여튼 오늘 방송 준비해온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봐주신 분들 다들 너무 고맙고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4년 다들 봐줘서 감사합니다. 쉐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